자, 그러면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언제 소싱, 뭘 소싱해? 네, 근데 소싱할 게 굉장히 많다. 그 소싱해야 돼. 원래 이제 요 페이지는 사진하고 막 이런 자료들이 되게 원래 많은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그거는 뺐어요. 그래서 얼개만 짚어드릴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팔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팔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보고 소싱을 해라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매출 잘 내는 셀러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 나를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항상 사는 거는 내 주변에 다 이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이소 로켓배송에서 사는 거는 내가 아무리 팔려고 해봤자 안 팔려요. 왜냐면 로켓배송 주문하면 그런 거는 소싱하지 말자. 듣도 보도 못한 거를 한번 잘 찾아서 팔아보자. 라는 거고. 자, 아까 인증 필요한 거 얘기 나왔잖아요. 팔면 안 되는 것 중에 인증 KC 마크업이 구매 대행이 불가능한 거는 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능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대부분. 이런 거 하세요.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에서 그거를 판매하려고 하면은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판매자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드립니다. 돈하고 시간. 그래서 다양한 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죠. 돈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경쟁이 비교적 덜 치열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유리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해요. 뭐를 좀 하시고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수입식품도 인터넷 구매 대행과 관련된 거, 그것도 이거는 국내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분들은 수입할 때마다 식품 검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식품 검역을 받는 거는 알겠는데, 그것도 복잡하긴 하지만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를 하지 못해 그러면 다 폐기예요. 폐기. 그러니까 리스크가 되게 큰 거야.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유리한 거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수입식품 등 요거 관련된 거는 항상 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신고 되게 간단하거든요. 좀 귀찮긴 해. 근데 뭐 그거 귀찮다고 저는 매출을 안 내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러니까는 귀찮아도 합시다. 그 다음에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 크목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게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그 국내에서 파는 사람들이 이걸 쟁여놓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크니까. 그렇죠. 그럼 창고비가 들잖아요. 아무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하지. 우린 유리하지. 그럼 근데 얘는 이제 좀 초보자분들한테는 제가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뭐 파손되고 비싸잖아요. 비싸고 막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가 파손되거나 하면은 그 손실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초보분들은.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뭐 경험이 좀 쌓인 다음에 이거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왕초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저랑 하셨는데 첫 주문이 야외 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야외 전자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200만 원짜리였어. 200만 원. 이제 싸네? 막 200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막 얘기 많이 해가면서 어쨌든 잘 배송시키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된다. 처음에 딱 주문받으면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리고 핫 이슈 트렌디한 상품. 이거는 정말 갑자기 이슈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팔아야지. 지금 우리 호신용품 갑자기 핫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이제 핫 이슈 상품이에요. 그런 거는 다 우리는 금방 올릴 수 있잖아요. 1분 만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올려야지 그런 거는. 그러면 유리하겠죠?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빨리 캐치해서 업로드하면 당연히 좋은데 이게 잠깐 반짝하고서는 꺼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좀 보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 위주로만 해서 매출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 정말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런 분들은 그게 가능하신데 만약에 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시즌성 제품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날들. 지금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죠. 할로윈 준비를 슬슬 해야 하는데, 뭐 그런 데이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시즌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졸업사진 시즌 이런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 그 오히려 할로윈 때 코스튬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졸업사진 때 코스튬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재미를 좀 저도 좀 봤는데, 그런 시즌 상품들을 좀 파악해서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재고 실사나 안전 실사, 농사 시즌 이런 실사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시즌이고, 그러니까 온갖 시즌들이 있어요. 이런 시즌성 제품들은
그래도 꾸준히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 그 일정 비율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시즌의 대장인 시즌 제품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즌 2달 전 정도에는 좀 해주고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두 달 전에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자, 그리고 6번 별표 100개. 별표 100개예요. 요거는 아까 말한 1번부터 5번까지를 요거에 대입하셔가지고 하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시즌 상품도 업소에서 쓰는, 산업 현장에서 쓰는 시즌 상품을 하시면 진짜 좋고요. 식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게 필요해서 사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나한테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잘 팔리겠죠. 구매 대행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이유가 있는 상품. 그리고 그렇게 발견해서 이제 어쨌든 겨우 발견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주문 취소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뭔가 배송이 오래 걸려도 기다리시고 뭐 문제가 좀 있어도 만약에 좀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살짝쿵 뭐 문제가 있어. 그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문제 제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 써놓잖아요. 이건 다 그냥 소싱 하시는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거 써놓는데도 소싱 안 하는 분들 계셔. 써놨는데 왜 소싱을 안 하냐는 거지. 그렇죠? 하시고 그다음에 자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팔면 되는데 그러면 그 상품을 어떻게 찾느냐? 먼저 이제 키워드랑 경쟁력도 기능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키워드는 일반 키워드랑 중소형 키워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어, 일반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대형 키워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중소형은 좀 이렇게 좁혀진 거. 그냥 양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양말은 지금 볼게요. 양말이 몇 개 정도의 상품이 있을까요? 985만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 미끄럼 방지 양말 한번 해볼까요? 미끄럼 방지 양말. 그냥 양말 아니고 미끄럼 방지 양말이야. 그러면 45만 개로 줄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성 발가락 양말 이건 더 조금일 것 같아요. 그쵸? 20만 개. 귀엽다, 그쵸? 이런 거, 이런 거.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아까 양말이랑 키워드를 우리가 너무 양말이랑 키워드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키워드로 나는 상품 올리고 싶어. 근데 양말이라고 하면은 내 거가 985만 개 중에 첫 페이지에 뜰까요? 절대 안 뜨겠죠. 그나마 미끄럼 방지 양말 하면 45만 개니까 뜰까? 이것도 좀 힘들 것 같아. 45만 개나 있는데 내 거가 어떻게 1번 페이지에 뜨겠어요? 1번 페이지에 떠야지 누가 구매를 하던지 하지. 그러니까 상단 노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 무합방 양말, 무합방 양말, 5만 개, 5만 개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초보니까, 초보 중에도 생초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중소형 키워드를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우리 중소형 키워드 노려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경쟁 강도가 뭐냐? 경쟁 강도는 등록된 상품의 양, 그러니까 아까 이거 5만 개 있잖아요. 5만 개랑 이 키워드의 월별 검색량이 있거든요. 키워드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나와요. 그걸 이제 나눠보는 거죠. 그게 경쟁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툴을 써도 되지만 가장 기본은 네이버 광고입니다. 네이버 광고를 꼭 기억하세요. 네이버 광고 메모 하시고 네이버 광고는 무료니까 그냥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키워드 입력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월간 검색수가 나와요. 그러면 PC에서 얼마고 모바일 얼마고 나오잖아요. 양말 키워드를 했을 때 지금 요거 더한 숫자 그러니까 한 10만 개 정도 되나 보다. 10만 번 정도 검색이 일어났어요. 그럼 아까 몇만 개더라? 나눠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경쟁 강도가 숫자로 나오진 않아요. 손으로 내가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키워드 툴을 쓰면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키워드 툴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롤테이너라고 검색했을 때 4만 5천 개의 상품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네이버 광고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는 한 5천 개 정도라고 칩시다. 그럼 상품이 5만 개고 검색수가 5천 개다라고 하면은 경쟁 강도가 10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5만 나누기 5천 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10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쟁 강도 10 이하면 괜찮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 툴에서 이건 셀러라이프인데 검색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경쟁률 이렇게 해가지고 9.64 이렇게 나왔어요. 롤테이너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 뭐 검색량이 어떻게 되고 어쩌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알겠어. 경쟁 강도가 낮은 거를 하면은 정말 좋겠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경쟁 강도 낮은 거 하는 게 정말 당연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반자동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자동 구매 대행은 경쟁력도 따져가면서 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아.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 않은 거. 그거를 차이를 잘 아셔요. 왜냐하면 보시면 키워드 툴의 대부분, 그러니까 키워드 툴이라는 게 셀러라이프, 아이템 스카우트, 뭐 판다랭크,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은 그런 키워드 툴이 대부분이 네이버 쇼핑 기준이에요. 네이버 쇼핑 기준인데 그 네이버 쇼핑 기준이지 다른 마켓들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 쇼핑은 그냥 키워드 뭐지? 가격 비고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건데 예를 들어 인터파크에서 내가 인터파크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품 개수도 다르고 검색량도 달라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경쟁 강도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아. 많은 부분 맞겠지만 100%는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상품 명에 지금 보시면 국산 발목 주요 돌돌이 어쩌고저쩌고 키워드 몇 개 썼죠? 하나 둘 셋 키워드 한 열 몇 개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키워드를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다양한 키워드 이렇게 넣는데 그 키워드별로 경쟁 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국산 양말 그리고 조임 없는 양말 이런 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경쟁 강도가. 그걸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검색해봐. 일일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상품도 많아. 여기 지금 5만 개 있는데 5만 개가 다 지금 잘 돌아가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죽은 애들은 저 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몇 페이지 좀 뒤로 가봐야 돼요. 몇 페이지까지 구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쟁 강도라는 거를 우리가 따져가면서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키워드를 그냥 상품명에 녹여서 하자. 그런 거고 소싱 대표 키워드 찾기. 자, 그럼 소싱 대표 키워드는 어떻게 찾나? 아까처럼 양말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찾나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에요. 네이버 데이터 랩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건데 한번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여기 들어가면 쇼핑 인사이트 가면 여기 카테고리 지정하고 기간 지정하면 여기 인기 검색어 순위가 나와요. 탑 500까지. 그럼 그거 보고서 참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페이크 삭스 예를 들어서 페이크 삭스야. 그거 한번 검색해보는 거지. 페이크 삭스. 그리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57만 개니까 사실 이거는 좀 메리트가 없는 키워드지. 그리고 페이크 삭스 이런 거 팔면 안 되겠죠? 중국 구매대행인데 로켓 배송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로켓 배송이 있죠? 페이크 삭스 하면 안 되겠죠? 잘 안 팔리게 뜨면 여기서 이제 참고해서 소싱을 하시면 돼요. 돋보기를 해보던지 뭘 해보던지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타스토어 벤치마킹 이게 이거 되게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어떤 스토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발견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팔까? 쭉 보는 거지. 보니까 지금 여기 평점도 있고 리뷰도 있네. 아, 팔렸던 제품이 있구나. 그럼 이걸 소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싱할 때 얘가 와사비 강판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냥 이것만 가져오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와사비 강판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와사비 강판을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나와요. 이거 상품 7,500개밖에 없어서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요거 한번 해볼까? 하면 요거 소싱을 가져와. 그다음에 또 보니까 좀 다르게 생긴 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지. 감자전 뭐 강판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쭉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 이러면서 이런 걸 다양하게 소싱을 해오시면 돼요. 또 키워드 툴. 키워드 툴은 진짜 편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셀러라이프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검색을 나무 지지대라는 걸 했어요. 나무 지지대라고 해봤더니 여기 키워드 추천을 눌러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키워드 추천 이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 화분 지지대 이런 게 나오네? 그럼 이것도 소싱해야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 지지대? 이런 것도 소싱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셀러 소싱이라는 기능을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건 유료라서 그렇긴 하지만 값어치를 해요. 나중에 좀 이제 사업 시작하고 여유가 좀 생겼어. 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레버리지를 끝장나게 할 수 있어요. 저 레버리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프로 구독러기도 해요. 프로 수강러, 프로 구독러. 네, 아무튼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상품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찾아? 자, 키워드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여기다 검색해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롤테이너 이제 검색해. 그럼 해외 직구 비율을 참고를 합니다. 왜냐면 해외 직구 비율이 너무 낮으면 좀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11번가 지오서는 일반으로 들어간 판매자가 많아서 해외 직구 탭이 아니라 그냥 전체 탭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더니 리뷰가 있거나 구매 건수가 있거나 찜하기가 있으면 그래도 좀 수요가 있구나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타오바오 돋보기로 검색해서 비슷한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끄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네이버 쇼핑에서 또 찾아가지고 또 돋보기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았어요, 상품들을. 그러면 이제 소싱 리스트를 만들면 좋아요.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좋아요. 여기 타오바오 상품 URL이 이제 내가 소싱할 상품 URL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카테고리, 그다음에 운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운임이 나올지, 그다음에 소싱용 대표 키워드는 아까 검색한 롤테이너, 그다음에 한 5개 정도를 한다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집중해서 일하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상품명을 좀 봐가면서 내가 중복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헤이셀러 같은 프로그램 쓰면은 이 엑셀로 업로드를 바로 하면은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 카테고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카테고리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롤테이너 검색하면 여기 밑에 여기 카테고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핸드카트 운반기가 카테고리인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카테고리 매칭이 중요해요. 이게 매칭이 안 되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롤테이너는 반드시 핸드카트 운반기 카테고리로 매칭을 해서 올리셔야 돼요. 상품 올릴 때.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반드시 잘 신경 쓰셔야 되는데 나머지 마켓은 그렇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비슷한 카테고리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품명은 제가 내일 디테일하게 좀 특강을 할 거거든요. 무료 특강. 그래서 그거 혹시 시간 되시면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참고해서 만드시고 또 다른 뭐 방법도 있긴 한데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내일 특강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로 구성해서 만듭니다. 상품명을. 그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운임 측정해야 되죠. 운임. 운임은 배송비가 이제 배대지에 요율표가 있어요. 배대지마다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배대지에 그 요율표를 참고해가지고 그거를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중량 기준으로 보통 그게 나오는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비용들도 넣으셔야 돼요. 보안 포장비라던가 이것저것 정밀 검수비가 나오고 그런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들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중량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량은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또 상세 페이지 다른 걸 봐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확인하는 게 1번이고요. 감은 솔직히 감을 잡으셔야 돼요라고 하는데 감을 어떻게 잡아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모르겠구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대충 그냥 올리시거나 아니면 판매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알리와망으로 야 이거 중량 얼마야? 옵션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이거 중량 얼마니?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운임을 예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1.5배 정도 측정하는 게 그냥 편해요. 왜냐면 보안 보장비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잘못 좀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그냥 하는 게 그냥 편하더라고요. 대충대충 하는 거지. 근데 그래도 내가 손해는 안 보게. 그리고 스텐이나 목재는 주의하셔야 돼요. 파손이 잘 돼. 그러니까 유리로 된 건 당연히 파손 잘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근히 스텐하고 목재 이런 것도 파손이 잘 돼요. 그래서 보안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는 얘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당연히 배송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배송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해외로 보내야 하는 거니까 이대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포장을. 그럼 이 돈이 들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소 먹이통이었어요. 소 먹이통.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는 아직도 여기가 왜 중간에 뚫려 있는지 모르겠어. 원래 뜯어져서 왔는지 아니면 배대지에 뜯었는지 모르겠어. 배대지가 뜯은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뜯었든 안 뜯었든 간에 마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파손이 날 수 있어요.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얘가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안 튼튼해. 그러니까 얘는 보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얘는 제가 보안 보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손이 났어요. 얘가 찌그러졌거든요. 이게 튼튼해 보여가지고 했는데 찌그러졌어요. 좀 손해를 좀 봤죠. 이런 일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포장은 뭐 이런 식으로 우드 포장하기도 하고, 근데 우드 포장할 때 주의점은요. 안에 우드 안쪽에 완충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만약에 종이 박스고 다른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파손 납니다. 파손이 나요. 그래서 뽁뽁이나
에어캡 같은 걸로 보안 보장을 해야 돼요. 자, 운임이 잘못 책정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운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역마진이 날까요? 안 팔면은 역마진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고객님한테 운임을 더 받으시면 돼요. 그럼 회피하죠. 고객님한테 그냥 얘기해보는 거지. 고객님 이거 운임이 5만 원 더 나오시겠는데 이거 어쩌죠? 그거 하시면 제가 정말 잘 배송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5만 원을 받아서 하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 그죠? 안 팔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운임이 되게 이제 이번에는 과하게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안 팔려요. 1번 안 팔려. 근데 2번 팔려.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내가 되게 해피하죠. 마진이 많이 먹으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운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업로드. 업로드는 카테고리 운임 상품명을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다가 그 작업을 하시고 썸네일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하진 않을게요. 썸네일 수정하고 옵션명을 수정해요. 옵션명을 어떻게 고치는지는 다음 주에는 옵션명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한 특강을 할 거예요. 꿈부자 아카데미에서 무료로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주문 처리. 주문 처리. 아, 잠깐 쉬고 싶은데 지금 벌써 2시간 넘어가지고